여러분 안녕하세요. 힘내라 독학일본어 첫걸음 멀리뛰기 저자 유세미입니다. 오늘은 벌써 13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내용 배울지 제목부터 보시겠습니다. 도야라 가니 사살했다요 데스. 여기서 보시면 모기에 물린 것 같아요. 자, 물리다라는 표현이 있지요. 이렇게 물리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만드는지 일본어로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형입니다. 자, 수동의 의미를 우리말로 먼저 좀 이해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보시면 나는 그에게 발을 밟혔다와 그가 내 발을 밟았다. 두 문장을 좀 비교를 해보고 수동이 뭔지 능동이 뭔지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문장을 먼저 보시면 그가 내 발을 밟았다. 행위를 한 사람이 지금 주어에 위치를 했죠. 자, 이럴 경우는 능동이라고 합니다. 행위를 한 사람이 밟았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수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를 당한 사람이 바로 주어로 가는 거예요. 밟혔는데 누가 밟혔습니까? 내가 밟혔죠. 나를 주어로 보내서 나의 입장에서는 밟은 거가 아니라 밟혔다가 되는 거죠. 나는 그에게 발을 밟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뜻인데 이걸 조금만 더 차근차근 살펴보면 왜 수동이란 말이 들어갔는가, 왜 능동이란 말이 들어갔는가를 좀 보도록 할게요. 능동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능동이라고 합니다. 수동은 뭘까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예, 주어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행동을 하죠? 예, 그 밟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주어가 아닌 다른 사람. 이 경우는 그가 되겠죠. 그래서 수동문의 정의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이 한 행동 때문에 주어에 위치한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을 때 좋은 영향이건 나쁜 영향이건 영향을 받을 때 쓰는 문장을 수동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밟힌 경우는 좀 안 좋은 영향이긴 할 텐데 어쨌든 나는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이 밟아서 그쵸? 이런 문장이 됐죠. 수동과 능동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개념 잡아봤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3그룹부터 수동형을 그룹별로 만들어 보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3그룹은 그냥 외우면 되죠. 스루는 사례로 당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루는 고라레루 이런 뜻이 되는데요. 고라레루라고 하는 말은 와서 곤란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연습 그 문제를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부장님에게 여러 가지 것을 질문받았다. 이 문장을 먼저 볼 텐데요. 부장이 이로이로나 것도 시즈몽. 자, 시즈몽 스루가 기본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스루의 수동형이 뭐였죠? 사례류였죠. 자, 과거로 하면 시즈몽 사랬다.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질문을 한 거는 시즈몽 스루. 질문을 받은 건 시즈몽 사례류.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2그룹 동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그룹을 보시면 자, 타베루 볼게요. 2그룹 동사의 수동형은 루를 빼고 라레루를 붙입니다. 좀 길게 붙이지요. 자, 어떻게 될까요? 타베 라레루 라고 되어 있는데요. 타베라레루 먹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일본에서는 내 도시락을 누군가가 남이 이렇게 먹을 때 좀 그럴 때 좀 많이 씁니다. 자, 호메루 볼게요. 호메루 2그룹이니까 루를 빼고 호메라레루 칭찬을 받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선생님에게 칭찬받았다. 방금 한 거니까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칭찬하다가 뭐라고요? 호메루 2그룹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칭찬받았다. 호메라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그 행동을 하는 사람. 자, 칭찬을 하는 사람은 누구죠? 선생님이죠. 자, 선생님 행동을 하는 사람 하고 니하고 같이 붙어 다닌다는 거 요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1그룹 동사입니다. 1그룹의 수동형 형태를 보시게 되면은 자, 어미가 있으면 어미를 뭘로 고칠까요? 사로 고쳤다는 말은 아단으로 아단으로 바꿨다는 뜻입니다. 거기에다가 레루를 붙였죠. 합하면 어떻게 되죠? 사사레루, 쏘이다, 물리다 이런 뜻인데요. 사사레루. 자, 보시면은요, 고치고 나니까 이 그룹으로 또 바뀌게 되었죠.
그러면 다른 것 좀 보도록 할게요. 야단치다, 시가루라고 있는데요. 자, 루로 끝나는 1그룹이죠. 아단으로 고치니까 시가라가 되고 레루, 시가라레루. 야단을 치는 거에 비해서 수동은 야단 맞다죠. 시가라레루 이렇게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을 하다는 오모우죠. 오모우인데 자, 우리가 아단으로 고칠 경우에는 그 우를 아단으로 고칠 때는 아가 아니라 뭘로 고쳤었죠? 예, 아가 아니라 와로 고쳤죠. 자, 요거는 예,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모와 레루 이렇게 되죠. 오모와 레루, 오모우의 수동형이 되겠습니다. 뭐 생각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엄마에게 야단 맞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가사니 시가루죠. 자, 시가루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기억해 볼까요? 아 발음으로 고쳐야 되니까 시가라로 고치고 레루를 붙였죠. 어떻게 될까요? 시가라레루 이렇게 고칠 수 있는데 야단 맞았습니다. 과거니까 시가라레 맛이다. 시가라레루가 2그룹이니까 시가라레 맛이다로 활용이 되겠죠. 다음 보시겠습니다. 직접 수동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일본어의 수동의 형태는요. 직접 수동이 있고 간접 수동이 있고 또 다른 수동의 형태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구별을 해서 공부를 할 텐데 첫 번째로 직접 수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능동문과 수동문을 아까 큰 개념으로 잡았는데 이번에는 일본어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능동문 볼게요. 센세가 각세오 호메마시다. 선생님이 학생을 칭찬한 거죠. 자, 행동을 한 사람이 주어의 위치에 있으면 능동문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칭찬했다. 자, 그러면 나의 입장. 자, 나가 여기서는 학생이죠. 자, 학생을 주어로 빼면 어떻게 될까요? 학생이 주어로 가면 학생의 입장에서는 칭찬을 받은 거죠. 자, 칭찬을 받은 거기 때문에 수동의 형태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세와 센세니 그렇죠. 혹은 센세, 까라를 쓰고 홈에 2그룹이니까 홈에로 2그룹이니까 어떻게 돼요? 홈에 라레마시다. 이렇게 하면 능동문을 수동문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주어가 수동의 형태의 주어가 바로 그쵸? 당한 사람이 주어의 위치로 오게 되죠. 행동을 한 사람은 니라고 하는 조사 앞에 옵니다. 그런데 까라를 쓸 수도 있는데 자, 니를 많이 쓴다는 거 자, 이것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우리말로는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고양이에게 손을 물렸습니다. 자, 이 말을 볼 텐데요. 한국어에 있는 문장과 좀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손을 무는 행동은 고양이가 했죠. 자, 그래서 네꼬니 고양이가 물었기 때문에 네꼬니라고 했고 주어는 어디 갔습니까? 생략이 됐습니다. 손을 물렸습니다를 만들려고 해요. 물다는 까무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수동은 어떻게 됩니까? 아단으로 바꾸고 까마레로가 되니까 까마레마시다. 물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코하이니 와루구치요 후배에게 험담을 와루구치 험담이죠. 들었습니다인데요. 자, 일단 들었습니다인데 말하다라고 이걸로 시작을 하래요. 자, 어떻게 될까요? 자, 말하다의 기본형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씁니다. 자, 이유라고 하는데 발음은 유라고 해요. 자, 그러면 수동으로 만들어 볼게요. 말하는 거가 아니라 말함을 당한 거죠. 자, 그러면 수동으로 만들면 우니까 와로 바꾸고 레루를 붙여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와레 맛이다. 이렇게 수동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 해석이 우리말로 좀 어렵죠. 후배한테 말함을 당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험담을 들었습니다가 그 우리말로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와레 마시다는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냥 외워서 공부를 하시는 거가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모르는 사람에게 사진을 찍혔습니다. 예, 제가 여기 니를 먼저 눌러버렸어요. 자, 모르는 사람에게서 자, 행동을 한 사람
뒤에 니라고 하는 조사가 온다고 했죠. 사진을 찍혔습니다. 사진 찍는 거는 샤싱오 토루입니다. 자, 토루인데 찍힌 거니까 수동으로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도라레 맛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자친구에게 차여서 슬픕니다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여자친구에게 차인 거죠. 찬 사람이 여자니까, 여자친구니까 카노조 뒤에 뭐가 옵니까? 니가 오겠죠. 자, 가노조니. 자, 차다는 후루라고 합니다. 후루. 기본 동사가 후루예요. 그러면 수동은 어떻게 될까요? 후라레루가 되겠죠. 후라레루가 되는데 차여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때형으로 만들면 뭐뭐 해서라는 뜻이 있었죠. 자, 그것까지 같이 하면 후라레떼 채여서 가나시 데스 슬픕니다. 이런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학교에 도모다치 이지메 것도가 아리마스 구멍이 많네요. 자, 학교에서 친구에게 뭘까요? 누구누구에게 당한 거니까 니가 되겠죠? 자, 도모다치니 이지메루입니다. 기본 동사가 이지메루인데 몇 그룹이죠? 2그룹이니까 루 빼고 라레루 붙여야 되죠. 자, 그러면 이지메라레루를 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였죠? 기억나시나요? 동사의 따형 플러스 곧도가 아리마스 경험이죠. 자, 그러니까 따형이 와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짐에 라레타 곧도가 아리마스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같이 옛날에 배운 것까지 같이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보실게요. 자, 일본어는 직접 수동이 있고 간접 수동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수동은 우리말에도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해석상으로도 동사를 수동 동사로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간접 수동이라고 하는 일본어에만 좀 있는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밟다와 밟히다처럼 우리말에는 밟다라는 능동 동사와 밟히다라는 수동 동사가 이렇게 명확히 떨어지는 것들이 있지만 모든 동사에 다 수동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울다의 수동 형태가 뭘까요? 울다. 아기가 울다. 울다의 수동, 울리다일까요? 자, 울리다는 수동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울다를 수동으로 만들려면은 우리말로는 해석이 좀 곤란해요. 우리말로 해석을 곤란한 거가 거의 다 간접 수동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를 보고 조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까짱가 나이 때 네무레마센 데시다. 이 문장을 보면 아기가 울어서 못 잤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울다는 기본형이 뭘까요? 나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 때 울어서 이런 말이 되는데요. 자, 수동문으로 고치게 되면은 없었던 주어가 생겨나요. 자, 왜 그럴까요? 내가 뭔가를 당했다. 이런 걸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와타시가 아까짱 니네요. 왜 니가 왔느냐? 자, 니에 붙는 요 사람은 행동을 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아까짱니 나까레떼 네무레마센 데시다. 자, 요거를 보시면은 니 앞에 있는 사람이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아이가 울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나까레루, 나꾸를 수동형으로 고치면 나까레루인데요. 나까레루라고 하면은 우는 행동을 당해서 이런 뜻이 돼버려요. 우리말로는 해석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냥 아이가 울어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굳이 이렇게 쓸까요? 자, 아까짱가 나이 때 네무레마센 데시다. 이렇게 쓰면 될 것을 아까짱니 나까레떼 네무레마센 데시다 라고 쓰는 이유는 뭘까요? 자, 왜 그러냐 하면은 다른 사람의 행동 때문에 내가 뭔가 피해를 입었다. 뭔가 곤란을 했다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나타낼 때는 수동의 형태로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에는 잘 없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간접 수동의 그러한 형태는 감정이 좀 들어가 있어요. 어떤 감정이 들어가 있을까요? 곤란하다. 그래서 좀 싫었다. 내가 그래서 조금 상황이 좀 안 좋았다.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감정까지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애가 울어서 못 잤다. 그냥 능동으로 말을 하게 되면은 단순히 이 사실만 나타내는 거지만 아까짱이 나까레떼라고 해서 수동으로 바꿔 쓰게 되면은 아이가 울어서
곤란했다는 감정을 좀 더 표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국어에는 없는 표현이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앞에 있는 사람이 행동을 한 거죠. 자, 그러면 나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아이가 울었죠. 나는 어땠다고요? 그래서 내가 곤란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그러면 갑자기 친구가 와서 숙제를 못했습니다. 친구가 온 상황이 달갑지 않다는 감정을 포함한다고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균이 토모다치. 자, 친구가 온 건데 온 행동을 한 사람은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네 앞에 온 사람이 온 거예요. 토모다치니 오다의 수동이 뭐죠? 고라레로 와서 때형에 접속을 하며 고라레 때 슈쿠다이가 데키마센 데시다. 그 친구가 와서 자 이거는 토모다치가 키때라고 해도 되지만 수동으로 토모다치니 고라레 때라고 해야 일본어스럽게 감정까지도 포함하는 수동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볼까요? 어렸을 때 오사나이 토끼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자 이것도 수동으로 만들죠.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내가 굉장히 힘들게 살았다, 곤란했다, 슬펐다 이런 거를 표현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돌아가신 분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료신 뭐가 될까요? 돌아가신 분, 이제 네 앞에 붙죠. 행동을 한 사람이죠. 그러면 시누죠. 시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좀 어렵죠. 나로 바꿔야 되죠. 시나레로. 요것이 바로 수동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시나레 마시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힘들게 살았다는 감정을 포함한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여동생이 내 컴퓨터를 고장을 냈어요. 자, 이모토니 와타시노 파소콩오. 자, 고장 낸 사람은 여동생이니까 이제 네가 붙었죠. 이 사람이 고장을 낸 거죠. 자, 그러면 나의 입장에서는 주어가 생략이 됐는데 내가 곤란했다는 거예요. 수동으로 표현합시다. 코와 어떻게 될까요? 코와 사레마시다. 자, 기본 동사가 코와 스예요. 자, 그래서 코와 사레마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진을 본 것도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자, 하하니 가레노 샤싱오 그의 사진을 자, 어떻게 될까요? 미루에 그 수동형이 어떻게 되죠? 이 그룹이니까 라레로 고쳐야 되죠. 어떻게 돼요? 미라레마시다. 해석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엄마에게 남자친구의 사진을 보임을 당했다 이런 말 없으니까 엄마가 남자친구 사진을 봤다. 그런데 감정, 곤란한 감정을 포함한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간접 수동은 우리말에 없는 수동이기 때문에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생물 수동입니다. 무생물 수동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사람이 아닌 경우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츠 하즈바이 사레로까 시테이마스까 언제 발매되는지 아십니까? 자, 이 말 같은 경우는 주어 자체가 지금 없죠. 자, 주어가 없다든지 사람이 아니든지 이럴 경우에는 무생물 수동이라고 하는데요. 예문을 통해서 좀 더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この小説は世界中の人に広く읽히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볼 텐데, 자, 이 소설은 사람이 아니죠. 주어에 위치한 이 소설이 읽히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수동의 형태로 나타낸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읽다의 수동형을 만들면 되겠죠. 요무의 수동형이 어떻게 될까요? 요마레루죠. 그런데 읽히고 있습니다. 때 이류에 같이 넣으면 요마레 때 이마스 이렇게까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스위스 대 에고가 스위스에서 영어가 사용되고 있습니까? 자, 이런 것도 사용이 되다. 수동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하나스의 수동형 어떻게 되죠? 하나 사레로니까 하나 사레 때 이마스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보실게요. 전시회가 도쿄에서 개최가 된 거예요. 자, 텐지카이가 도쿄대 히라꾸니까 개최가 되는 건 어떻게 될까요? 수동형 히라카레루죠. 그래서 히라카레마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어컨과 캐리아토 그 미국의 발명가 아메리카노 하츠메카니 요때 그렇죠. 누구누구에 의해서 발명이 되었습니다. 발명을 한 게 아니라 발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수동이기 때문에 하츠메 스루 3그룹
활용하면 되시겠죠? 하지메 사레마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무생물 수동일 경우에는 니요떼라는 말을 써서 누구누구에 의해서 발명되었다. 누구누구에 의해서 뭐 건물이 세워졌다. 이런 말일 때도 같이 쓰인다는 점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동 형태에서 배웠는데요. 능동과 수동 잘 정리를 하시고요. 직접 수동, 간접 수동, 무생물 수동까지 잘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간접 수동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잘 의미 파악하시고 정리하셔서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미니 테스트, 문형 연습, 워크북도 열심히 공부하세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